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가 올 1분기에 15만 명을 돌파해 18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월 평균 실업자 수는 118만 100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15만 1000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8.8%, 2만 4천 명이 증가했고 이는 1분기 기준으로 2000년 1분기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 시장이 1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 보험 사업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 시장 규모는 16조 8천여억 원을 기록해 2016년 16조 3천여억 원보다 2.7%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자동차 보험 인터넷 가입 비중은 14.5%를 기록해 2016년도보다 2.9%포인트 올랐습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오늘 아침 열린 포스코 긴급 이사회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권 회장은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 때 제8대 회장으로 선임됐고 이후 구조 조정을 성공적으로 단행해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권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고 오는 2020년 3월까지 임기였는데 사임설이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 담당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한진그룹 상장사 시가총액이 3,200억 원어치가량 사라졌습니다. 조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음료를 뿌리고 또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처음 보도된 12일부터 또 경찰이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 전무에 대한 출국 정지를 신청하는 등 정식 수사에 착수한 17일까지 4거래일 동안에만 상장 계열사 시총 3,200억 원이 날아갔는데 이 기간 대한항공 주가는 6.13%, 진에어는 5.68%, 한진칼은 3.64% 각각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 실적 시즌이긴 한데 미국 시장 역시나 실적 시즌이 한창입니다. 어제 본격적으로 그저께부터죠.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도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 그리고 넷플릭스 등등 워낙에 잘 나오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 좋았고요. 우리 시장도 그 여파를 그대로 받으면서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여전히 종전이라는 검색어가 상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엠포테로도 지금 1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종전협정이라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종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정전협정에서 종전선언으로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갈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이달에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북 간의 정상회담도 다음 달로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이것들이 꼭 요원한 꿈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여러 가지 증시의 우호적인 측면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보면 장 흐름 좋습니다. 초반보다도 오름세를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1% 가까운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소형주 강세, 낙폭 과대주들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 전기전자, 포스코를 비롯해서 철강주들, 금융주들의 상승이 보입니다. 특히나 실적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상승 흐름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의 상승 흐름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00선에서 공방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스권 상단 900선이 오늘도 힘겨워 보이는 모습인데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나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북 경협주들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이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정리하자면 글로벌 리스크는 두 가지 큰 악재들은 지금 거의 완화 측면에 들어섰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한반도 디스카운트를 일으켰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부분도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한마디로 이제 어닝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의 단기 모멘텀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기 모멘텀, 이 단기적인 박스권에서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야 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는 2,476포인트대 거래가 됩니다. 1% 가까운 상승이고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나오고 있다.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이 좋습니다. 20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선방을 하니 아무래도 개인들은 일단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 전에 일중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면 장 초반보다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69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는데 2,485포인트 이 얘기가 아무래도 종전 이야기가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지수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조금씩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여전히 1% 가까운 상승 흐름 꾸준히 가져갑니다. 수급 추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장에서 개인은 3,294억 원 팝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1,494억 원, 외국인이 2,031억 원 순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쪽에 지금 매수가 특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2.56%나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도 2% 가까운 상승입니다. 전기 전자 업종들 오늘 잘 달립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2%까지 낙폭 키웠고요. 셀트리온도 1.55% 빠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올라가고요. 포스코가 지금 4%나 급등이 나옵니다. 35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물산, LG화학, 네이버 전체적으로 소폭씩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자, 이제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 삼성생명 빠지고요. 하지만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신한지주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900선 부근에서 공방을 펼치다가 지금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894포인트까지 지금 6포인트가량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으로는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흐름 좋았습니다. 근데 정오 이후에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지금 2시 이전부터 지수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894포인트대까지 갑자기 지수가 지금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 수급 주체는 지금 개인이 삽니다. 기관이 지금 매도 전환이 됐습니다. 103억 원 매도하고요. 외국인도 1,127억 원 매도합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동시 매도하고 있고요. 투신이 60억 원 소폭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대 10만원에서 9만원대까지 금방 내려왔습니다. 낙폭이 꽤 크고요. 신라젠도 오늘 약보 확권 수준입니다.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CJNM은 상승하는데요. 특히나 메디톡스의 상승이 큽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HLB가 이틀 상승 뒤에 오늘 숨고르기 하는데 숨고르기 지금 낙폭이 좀 큽니다. 펄어비스가 25만원대 다시 회복했고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 셀트리온자 들어간 모두 2% 정도의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코오롱티슈진도 오늘도 하락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반대로 오늘도 오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젤 빠지고요. 컴투스가 3%대 강세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포스코캠텍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 나옵니다. 10%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뮤직 오늘도 3% 빠지면서 주가가 11만원대부터 지금 89,000원대까지 급락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넥신 역시 11만원 힘겨워 보입니다.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상승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합권 수준입니다. 지금은 50전 하락하면서 1,066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장 초반에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잘 달리는데 코스닥은 좀 그렇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시장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또 지금까지 코스닥이 강했던 거와는 다르게 코스피가 부각받고 코스닥은 조정을 좀 물량이 매물이 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코스피 시장은 미국 증시가 우선 강했고요. 근데 강한 배경이 다른 이슈에 따른 부분보다 실적이 좋아서 강했다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관련된 얘기가 트럼프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긍정적인 기조로 자리를 잡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실적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지금까지는 어떤 제약 바이오주의 어떤 일변도에 된 모습들 쪽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바이오 관련된 쪽에 대한 거품 가능성들, 붕괴 가능성들도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도 시장에서는 감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쪽에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었던 코스피 내의 IT주나 금융주와 철강주 이런 쪽이 오늘 주도가 되면서 코스피를 반등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실적 기반이었다라는 관점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실적 시즌 속에서 계속 부각을 받는 부분들을 오히려 제약바이오라는 강세 쪽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했나라는 어떤 그런 관점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IT주인데 그래도 실적에 대한 감이 좀 떨어졌던 디스플레이나 IT 부품 같은,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이었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제 낙폭이 좀 커졌다가 최근에 낙폭이 커졌다가 어제 첫 반등이 좀 이어지는 상황들인데, 1, 4분기까지 해서 한 상반기 정도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반면에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세 뚜렷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반응들이 주가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장 큰 키워드는 실적적으로 모아가는 게 가장 좀 건강한 매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를 정세를 둘러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위기 지금 굉장히 좋고요. 양국 정상 간의 한라인이 지금 내일이면 개통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오전 깜짝 발언이 있었는데, 증시에는 아무래도 우호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겠죠? 네, 일단 아무래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는 흐름들 쪽에서 그걸 조금씩 높여가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남북 정상회담 이어지는 가운데 조금씩 이제 수위가 이제 평화 협정, 즉 정전에서 종전으로, 그래서 종전의 의미보다 좀 더 어떤 넓은 의미의 평화 협정 쪽으로 가닥을 잡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남한과 북한이 어떤 주적이나 적대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남한과 북한의 교역에 대한 기대감과 어떤 전반적인 경제 구조들이 틀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남북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나오는 어떤 그 대북 관련주들의 특징이, 현재는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 송전주, 금강산 관광 관련주, 어떤 이런 정도로 한정이 돼 있던 분위기 쪽에서 조금씩 확대가 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멘트라든가 비료, 철도 같은 쪽에까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좀 더 무게를 타진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조금 더 어떤 논의가 깊어지고 좀 다양한 어떤 논의가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직접적인 북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프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국내 기업들에 대한 변화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통신이라든가 건설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 염두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단 지금 무엇보다도 4월 27일, 그래 즉 4월 말일까지가 일단은 1차 정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이제 5월 말에서 6월 초로 넘어가는 북미 정상회담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기대감이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 번에 어떤 큰 결과를 이끌어내리라고는 생각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떤 정점과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변화들 생각하게 되면 지금이 일단 기대감이 가장 좀 높다, 이런 관점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략들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할까요? 일단 미국 시장이 추세 반전에 들어가면서 시작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실적 시즌을 충분히 만끽하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도 저항대 2,500, 코스닥이 900선을 안착하려고 시도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여전히 이슈나 그리고 실적 발표와 관련된 흐름들 때문에 변동성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 때문에 좀 쏠렸던, 그래서 쏠림이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IT 그리고 은행주의 소외가 오히려 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점들 염두를 하시고요. 또 하나 일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내일 당장 5G 공청회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5G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20일 날 한중 경제공동위원회가 펼쳐지면서 이어질 중국 소비 지수의 변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가가 시리아 사태 이후로 안 빠지고 있고 오히려 계속 상승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주,
전기차주 이쪽은 계속 조정 시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 잘 나왔다 이런 얘기들은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잘 나왔어요. 근데 금융주 쪽은 잘 나왔는데도 지금 분위기가 좋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이 실적 시즌에 이제 그 눈높이의 문제가 거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 후반부에 JP 모건 나오고 이번 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어제 골드만삭스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도 실적 발표 이후에 부진했고 또 당연히 뭐 부진하니까 시장에 주는 좋은 영향도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초반에 이제 눈높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금융업종 자체가 2016년 지나면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점, 이 점도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상승률이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70%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 금융업종 상승률도 IT하고 그다지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뭐 세부 업종별로 뭐 여러 가지 업종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따지면요. 그래서 따져보면 보통 한 40~50%씩 올랐기 때문에 상승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금융주 호실적이 그래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이유를 꼽았는데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 이 점도 좀 부진한 주가의 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영업 환경에 대해서 불안 심리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제재 개편 등의 정책적 호재가 이제 2017년 지나면서 올해 초까지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결국 그렇게까지 주가가 높아졌는데 이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실적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1분기까지는 또 괜찮았다라고 보지만 이 JP 모건이나 CT 같은 경우는 채권 쪽이 약간 좀 불안한 거죠.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한 상태니까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 관련돼서 올 2월달 뭐 좋게 한몫했겠죠. 근데 이러한 변동성이 시장의 변동성이 3월 지나면서부터는 또 잦아들고 있는 것이고 그런 변동성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 결국 채권이나 변동성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금융업종의 이 트레이딩 실적 불안감이 향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뭐 미국 쪽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쪽으로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시장도 이제 금융업종이 수수료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사업 수익 모델 이쪽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의문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금융주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미국 시장 쪽은 별로인데 뭐 우리 쪽도 뭐 크게 나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에 부합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실적들도 잘 나왔잖아요.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눈높이에 부합했고 또 반응을 잘 준 업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괜찮았었던 것이 어제 시장 글로벌 시장 전체를 돌려세운 넷플릭스하고요. 그 이전에 주초에 나왔었던 델타항공 이쪽의 주가 상승이 전 의미가 상당히 깊다,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성장성하고요. 투자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적을 발표했다는 점, 이 점을 꼽고 싶다는 것입니다. 델타 먼저 꼽는다라고 한다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전망이 그동안에 지속이 돼 왔었고 주가도 부진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나타나면서 유가 급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주가 더 부진했었는데 이번 주 초에 실적 나오면서 그것을 모두 다 잠재워버렸습니다. 특히나 2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란 그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안심을 하는 것이죠. 주가나 업황이나 이렇게 놓고 보면은 2014년 이후부터 2017년 중반까지 계속 긴 박스권이었는데 그 기간 이후에 최고의 영업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회사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송사업 부문에서 나타나는 그 매출 부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국내외 부문, 미국이나 미국 외 쪽에서의 부문에 호조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투자자들 투자 심리를 자극시킬 수밖에 없겠죠. 향후에도 이러한 것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미국의 항공업종 괜찮을 것인데 약간 종목별로는 흐름이 약간씩은 틀리다는 점, 이 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비슷한 영업 환경에 한국에도 그런 항공산업이 있긴 있는데 특히 이번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델타항공하고 조인트벤처 설립을 했죠. 대한항공이. 그러면서 기대감을 자극시켰었는데 이 표정 관리해야 될 만큼의 좋은 호재가 나타났었던 시기에서 오너 리스크가 발생이 된 거죠. 국민정서 같은 거 배제하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 투자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악재가 커질수록 투자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넷플릭스가 중요합니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달구었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좋은 실적, 향후 전망 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나왔죠. 한마디로 좀 특이합니다. 이쪽은요. 콘텐츠하고 또 콘텐츠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으로 마케팅을 해가면서 결국 그들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죠. 결국 다른 미디어나 테크 기업이 따라갈 수 없는 진입장벽을 만들어놨다. 지금은 이제 월트 디즈니하고 시가총액이 비교되기도 하고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요. 그보다도 오히려 나은 진입장벽이 구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단순히 한 기업의 호재가 아니라 그동안의 IT 기업 쪽이 여러모로 인해서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동안의 조정기 동안의 무역 분쟁이나 금리 상승의 수혜 기업들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좀 관심이 갔었고 좀 한산했던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특히나 산업재나 IT 업종 쪽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그게 이유가 있는 그런 실적이었다는 점, 그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미국 시장을 돌려 세우고 있다는 점이 우리 시장으로 긍정적 영향이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쪽에 이제 실적 장세에 대해서 쭉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또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도 실적 장세입니다. 근데 실적장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정도 그런 모멘텀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요. 특히나 거래소에 비해서 어제까지는 코스닥이 좀 오늘 오전까지네요.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렵네요. 네. 우리 실적 시즌 쪽에 좀 모멘텀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없다까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이 주가가 치고 나가면서 60일 신고가 만들고 그래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 흐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은 그런 종목 의미 있는 흐름을 좀 찾기가 힘든 상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 후반부터 이제 금융주 실적 발표가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까 미국 쪽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의 금융업종도 시장에 주는 그런 긍정적 임팩트가 거의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분기 상승률이 높았었던 IT나 건설, 이 증권업종 중심의 대형주가 좀 재부각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의 이유는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스닥 쪽에서의 어제 돌려 세우는 모습이 이 주초에 20일 이평 회복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중심으로 해서 60일 이평까지 회복하는 초강세죠. 테크 업종이 상대적인 부진을 좀 해소하는 계기를 확보했다는 점, 이 점이 코스피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IT 업종이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대기되고 있죠. 해서 주도 업종의 부활 가능성, 좀 타이밍성으로 다음 주가 좀 주목받을 상황이다. 지금 먼저 오늘이 한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단기 랠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우리 IT 기업이 좀 단점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이고 인터넷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런 기업들은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죠. 네이버 같은 기업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리스크 요인이긴 한데 그것이 시장의 분위기하고 주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좀 반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개념으로 돌아선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주에 또 하이닉스 같은 굵직한 기업도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다음 주 시장의 변화 모멘텀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코스닥 쪽에 좀 상대적 강세,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보강됐었던 이 코스닥 관련된 우호적인 환경이 어제 뉴스 보니까 관련된 펀드가 1조 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 긍정적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거와 덩달아서 만들어졌던 파생 상품이 있는데 이쪽 시장이 전혀 활성화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RX 300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KRX 300 파생 상품 선물 쪽은 하루에 한 계약수가 거래 계약수가 한 100계약 정도밖에 안 되고 이 결제 계약으로 놓고 보면 200계약도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들고 가는 사람이 200계약도 안 들게 된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다라고 놓고 보면은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선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래량의 1000분의 1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1000분의 1 수준의 시장에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시장이 수급적으로 정책으로 인해서 코스닥 쪽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특히나 코스닥 옵션 같은 경우는 거래도 거의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시장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KRX 300 시장을 중심으로 했었던 우리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심리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다. 그리고 강세 기대감은 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미 반영이 된 것이 좀 많다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테고 코스피가 만약에 부진한 상태에서 여태까지 보였듯이 좀 상대적인 강세로 독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접어두고 주변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 이 점을 보면 우리가 수치로 확인이 좀 가능하듯이 그런 수치가 좀 개선이 되는 시장 형성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종합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미국 시장의 지금 실적 시즌 얘기들 그리고 우리 시장의 상대적인 부진의 원인들까지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종합적으로 봐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한 좋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수급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 계속 파생 상품 수급 악화되고 있다. 이 말씀 드렸었죠. 외국인 누적 매도가 어제 정점을 기록하고 지금 수그러들고 있고 풋옵션 같은 경우도 지난주 중반 넘어서면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도 강도가 적어지고 있고 반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 흐름과 좀 동행해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고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다음 주에 실적이 나타날 IT 중심 수출업종하고 하반경직서 구축하는 건설 중심, 산업재 중심의 포트폴리오 한번 구축해보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들까지 오늘도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SPM의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어봤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보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